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자기계발서 중에서도 말과 관련된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기계발서이긴 한데 자녀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책이라서 집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방학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들께 조금 더 평화롭게 방학을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은 오늘부터 말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분은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규빈 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말을 할 때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태도이다. 말하는 태도, 즉 말투이다 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말을 하기 전에 특히 아이가 상대일 경우에는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요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 푸는 거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와 두 번째, 엄마, 문제 너무 이상해. 문제 좀 바꿔줘. 문제 나 풀기 싫어. 일로 좀 와봐.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여러분께서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은 평소에 저희 아이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후자의 반응을 많이 보였었어요. 막 화를 내고 막 엄마를 명령하듯이 부르고 마치 그 문제를 엄마가 낸 것처럼 막 엄마한테 그 짜증과 화를 투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끊임없는 교육으로 아이가 말투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 문제가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후자일 경우에는 저도 곱게 반응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너는 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 부터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을 되는 반면에 전자의 경우로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엄마가 그래 뭐가 어려워 도와줄게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반응이 가겠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상황에서 아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다른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면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숙제가 얼만큼 있고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와 너는 숙제도 안 하고 지금 그것부터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 할 때까지 항상 숙제를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숙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숙제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법, 말투, 말하는 태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서도 역시 아이가 받아들인 게 다릅니다. 그러면 아이의 반응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어머니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짜증스러운 화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순간적으로 망각을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계속 읽고 계속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내 말투, 내 말하는 방식을 상대방이 듣기 좋게끔 해야지 라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연습이 몸에 배어서 말하는 습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책 제목이 오늘부터 말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바꿀 때 갑자기 많은 것을 바꾸면 그게 지속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만 진짜 먼지 같은 발전의 정도로만 바꾸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나의 많은 습관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아이와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아이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곱지 않은 말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잠깐 스톱, 잠깐 멈추시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떤 내용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떤 말투로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쉬운지를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더 평화로운 그런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상대가 원하는 말을 먼저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뒤에 덧붙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아이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정말 뛰어나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만들기 너무 잘한다. 그런데 이 만들기 다 하고 나서 우리 숙제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숙제부터 해야지. 이 만들기 이거 언제 완성할 거야? 언제까지 만들기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숙제도 하기 싫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고 있는 걸 활동을 막 칭찬을 해가면서 이거 너무 잘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는 우리 숙제 좀 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어요, 엄마.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말 습관은 아이하고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책은 자녀 교육서가 아니라 자기계발서거든요. 쭉 읽다가 이건 정말 그냥 육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머니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책에서 조금 색다르게 본 부분이 뭐냐면 목소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기억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나운서 분이 이제 쓰신 책이다 보니까 목소리와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혹은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제3자의 입장처럼 듣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간혹 수업 시연을 할 때 제 수업을 영상을 찍어서 제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북스토리텔링으로 유튜버의 영상을 찍으면서 제 목소리를 근래에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인지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영상을 여러 번 읽었고 제가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내 목소리가 좋나?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은 보통 내용보다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많이 기억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은 더 좋고요. 목소리로 그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말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방학 때 읽어보시면 아이와의 관계성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방학 동안 건강하고 아이하고 싸우지 마시고 예쁜 말투로 아이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